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방금 전에도 그 원칙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저만의 원칙이라면 저는 최소한 투자를 하려면 그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에 관련된 책 최소한 10권.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소한 10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읽고 시작을 해야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자기계발이나 경제 용어를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 같은 경우는 돈의 속성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그 김승호 회장님이 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하나씩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신문을 봅니다.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요. 책을 보면서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 신문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신문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큰 글씨 먼저. 네. 그래서 헤드라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때 종이신문으로 보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경제 먼저 보고 재밌는 거 먼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강의도 저는 좀 들어요. 주식도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강의도 조금 듣습니다.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 그런 경우 이제 조금 들으러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도 조금 많이 들으러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라고 해서 꼭 부동산 주식만 투자는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내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투자들도 조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제가 10권의 이상 책은 보고 한다는 거. 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모든 투자는요, 당연히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투자하면 그 돈 불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메인이고 어떤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고 싶으면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네. 유튜브로 치면 한 100개 이상의 동영상, 1000개 이상의 동영상 본 거랑 같은 원리죠. 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강의 같은 것도 들으러 가셨다고. 투자에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작가님 이제 투자하고 계시댔잖아요. 작가님도 지금 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투자자시잖아요.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갑자기 1억 원이 생긴다면 네. 투자 포트폴리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억 원이 생긴다면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매달 이렇게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운영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소자본으로 하는 게 무인 카페와 공간 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나무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더 해보지 않을까. 운영을 한 번씩 더 해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방금 무인 카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카페라는 게 네. 계속 치우고 뭐하고 또 직원도 써야 되고 뭐 기계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자판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새벽에 혹시 뭐 마시고 싶을 때 돌아다니다가 몇 번 해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요. 네. 그런데 그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청소 한번 싹 하고 자재만 좀 교체해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인 카페도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창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나 봐요. 이게 창업 비용이 다 다른데 이제 가맹점마다 조금 메이커마다.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저는 6천만 원이 조금 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보증금까지 합쳐서. 그런데 월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순수익이.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시간이 남아서 여기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무인 카페 없어요? 맞아요.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가 송파에 있는데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커피 하나의 기본이 5-6천 원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2-3천 원짜리도 있는데 무인이 없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는 24시간이라 네네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이제 비쌀 테니까 서울이라. 네. 거기서 무인 카페도 하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뭐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파이프라인,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것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이제 1억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투자 하시고 계신지, 또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처음 뭐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제 투자 이야기,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 저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3년 6개월 딱 전에 2020년 2월부터 제가 이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진 돈이 없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아까 두 권의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이제 집을 한 채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때가 2020년 6월이어서 6.17 대책이 있었던 때거든요. 남들은 그때 다 겁을 내고 이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채가 두 채로 만들었고, 다시 부자를 꿈꾸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두 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다시 이사를 합니다. 1년 만에. 1년에 이사를 2번을 해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한번 했었고요. 다시 지역을 먼저 살던 데로 옮겨서 이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두 번째 집은 월세를 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집이 월세예요. 네. 그런데 먼저 준 집을 월세가 더 크고요.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지금의 월세가 조금 더 작아요. 그 차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사만 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 내 월세 수익이, 그런 구조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의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역전세가 좀 있잖아요. 심하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승기였어요. 전세금이. 상승기여서 다시 세입자를 드렸더니 그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아, 나에게 또 투자금이 생겼구나, 무이자 투자금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인천에 집을 또 하나 삽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세 채가 돼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 세 채가 되다가 제가 또 그동안에 책도 나오고 또 무자본 창업으로 이렇게 콘텐츠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벌어요. 그때 이제 그 돈을 또 한참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빌라를 하나 사게 돼요. 근데 그 빌라는 워낙 이제 저렴한 빌라인데다가 좀 작은 빌라고 낡은 빌라라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해서 네 번째 집을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임대라고 해서 세컨하우스를 강원도에다가 삽니다. 강릉에다. 그것까지 해서 저는 총 5채의 네, 부동산이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3년 6개월 정도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그걸로 조금 따지면, 금융자산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당주를 3년 6개월 정도를 계속 보유를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네, 몇 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도 물론 그거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매달 돈이 2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들어오니까,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월급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저는 콘텐츠를 제일 많이 해요. 법인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을 해서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코치들의 월급도 좀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이 부자라는 거,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물론 멘토들이 계시긴 했지만 혼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그분들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적은 비용이에요. 네, 제가 배웠던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부자 매뉴얼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수익금 같은 경우 그런 거에서도 또 벌어오고요. 저는 또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요. 네, 외부 강의를 나가니까 외부 강의에서도 네, 수입이 들어오고요. 또 책
3권의 저자입니다. 네, 전자책은 5권의 저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세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제가 처음에는 아까 식비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부자 매뉴얼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식비 절약을 따로 할 수 없어서 이 부자 매뉴얼에 조금 합류를 시키고 그래도 식비 절약만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을 조금 판매를 해요. 그런 판매금, 네, 그런 것들도 소홀치 않게 소소하게 네, 그렇게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꽤 월 수익이 괜찮은 네, 편입니다.